네, 오늘은 국내 증시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게임주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크래프톤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신규 상장주 특집으로 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라 따로 이번 회차에서는 내용을 좀 담지 않았고요. 최근 들어서 시세에 엄청난 좀 변화가 생기고 있는 종목들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우선 국내 상장사,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단연코 지금 24조 수준의 크래프톤이 1위고요. 압도적으로 1위고, 그리고 그 뒤를 잇고 있었던 NC소프트 역시 압도적인 2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지금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이 13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지금 펄어비스랑 넷마블 봐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카카오 게임즈가 잇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번에 국내 게임주들의 변동성이 심화된 이유에는 단연코 NC소프트의 급락이 계기가 됐다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NC소프트가 급락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또 크래프톤의 상장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또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 신작의 흥행 소식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또 펄어비스의 중화권 진출 이슈가 같이 이렇게 좀 엮이면서 업종 내에서 엄청난 진통이 있었던 7월, 8월 그리고 9월까지 엄청난 진통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최근 시세만 놓고 본다면 이번 진통에서 살아남은 게임사는 펄어비스 그리고 크래프톤 정도가 아니지 않나 싶은데 크래프톤도 그렇고 펄어비스도 그렇고 최근 조정폭을 보면 사실 아직까지는 주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또 일단 이번 주 좀 이번 게임 주의 주요 이슈의 핵심이었던 NC소프트를 좀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NC소프트 같은 경우 사실 좀 악재의 연속이었죠. 지금 결국 2월 고점 기준으로 치면 지금 순식간에 주가가 40% 정도가 떨어진 셈인데, 사실 NC소프트가 지금 현재 가격, 그러니까 지금 59만 6천 원 가격으로 포워드 PER만 책정을 해놓고 보면 가격적으로는 분명히 가장 매력적인 위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보이는 증권사 커버리지들, 그러니까 내년 그리고 내후년 실적 커버리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NC소프트인데 내년 실적 커버리지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이 1조로 책정돼 있고 23년 같은 경우 1조 2천억, 포워드 PER 보면 16배, 13배 수준까지도 내려간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내년, 내후년을 보면 업종 내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위치인 건 맞는데 지금 변수가 뭐냐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국내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신작들 트릭스터 M부터 시작해서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 두 개 다 무너졌고 지금 하반기에 준비하겠다던 리니지 클래식 역시 무기한 좀 연기가 되면서 사실상 내부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라고 합니다. 내부 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내부 분위기가 정말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해도 좀 무방할 정도라고 하는데
이미 지금 뭐 신작 개발과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지금 그동안 NC소프트의 핵심 축 역할을 했던 리니지 IP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과금 방식에 대한 문제점부터 해서 사실 게임 내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노이즈가 상당히 좀 많았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이 좀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유저들의 신뢰도가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 마지막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글로벌을 세계관으로 삼는 리니지 W가 긴급하게 좀 투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사실 기존 과금 방식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면 초기부터 잡음이 많이 좀 생길 수밖에 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게임의 완성도 측면에서 특히 RPG 분야에 있어서는 NC소프트를 아직까지는 넘어설 만한 회사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하지만 경쟁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격차를 줄여온 상태고, 그리고 또 내수 중심의 시장에서 유저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거는 향후에 엄청난 저는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니지 W라는 엄청난 신작,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신작이 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살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팔가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정말 위치를 노리고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리니지 W의 반응을 확인하고 나서 운영적인 측면, 그러니까 NC소프트의 운영 측면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진입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는 팔가 의견 쪽으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해온 종목은 넷마블인데, 사실 넷마블은 크게 설명드릴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쿠키 영상 느낌으로 좀 넣은 종목이긴 한데,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이 너무 적은 기업 중에 하나고, 그리고 대주주들 뿐만 아니라 주요 주주들 역시 사실 크게 주가에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기업입니다. 거기에 뭐 여러 지금 해외 시장 공략에도 힘써보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사실 좀 이렇다 할 성과는 좀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 보니까 가격을 이렇게 끌어올릴 만한 매수세가 좀 붙기도 어려운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좀 더해서 사실 기간 조정이 좀 너무나 좀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 추세가 형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또 매물 부담에 대한 압박이 좀 충분히 심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넷마블 역시 매수 관점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뭐 여기서 크게 밀리거나 어, 추세를 추세를 이탈하거나 그러한 모습은 보이기는 어렵겠지만, 한동안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좀 맴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넷마블 역시 팔가 이간 쪽으로 좀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해온 종목이 두 개가 남았는데, 하나는 카카오 게임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펄업있습니다. 눈치는 채셨겠지만 저는 이 두 종목은 살까 의견입니다. 우선 카카오 게임즈부터 좀 종목을 보고 넘어가면, 최근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대주주인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의 움직임 영향이 분명히 최근에 조금 반영이 되고 있을 테고, 그리고 중화권의 게임 규제 관련한 이슈 역시 좀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단기간에 급격하게 오딘의 흥행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변동성이 좀 심화됐고 수급이 좀 다소 꼬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카카오 게임즈를 살까 의견 쪽으로 좀 드리고 있는 이유는 일단 오딘 그러니까 최근에 흥행한 오딘 신작의 오딘 IP를 활용한 잠재력은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잠재력이 추후에 가치가 충분히 더욱더 리레이팅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충분히 좀 가격은 전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더해서 하반기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이 모바일 기반의 신작 게임들이 대거 좀 출시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이 성장 궤도에 진입할 걸로 좀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보다도 저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2022년 그리고 2023년도가 더욱더 기대되는 해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오히려 정말 2, 3년 장기로 보고 계신 분들은 게임주 내에서는 사실 저는 카카오 게임즈가 탑픽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게임즈 저는 지금 위치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종목 펄어비스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인데 사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발 게임 규제만 아니었으면 조정 없이 충분히 날아갈 수 있을 만한 그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의 중국 진출 소식 이후에 좀 나온 악재다 보니까 단기간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럼에도 제가 또 펄어비스 같은 경우 살까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검은 사막이 사실 청소년이 주된 고객층도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의 경우는 게임 관련 규제가 워낙에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언제 풀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악재가 사실 주가에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결국 저는 펄어비스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살까 의견 쪽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펄어비스 그리고 크래프톤 최근 상장 크래프톤이 저는 시세를 주도를 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카카오 게임즈를 모아가는 형태로 진입한다면 2, 3년 후에는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만큼의 좀 수익을 좀 얻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좀 종합적으로 잘 참고하셔서 최근 변동성 심화된 게임 관련주들 잘 대응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오늘은 좀 이 정도를 좀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